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월도 거의 끝나가네요. 벌써 31일. 네. 2023년 1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시장은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마다 이벤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재편되죠.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나올 수 있고, 네, 반기 윈도우 드레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나올 수 있고요. 네, 우리도 가을, 겨울 이제 계절이 바뀌듯이 FW, 네, 상품으로 이제 백화점들의 어떤 의류 데코레이션이 싹 바뀌어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계속 지금 포트폴리오가 변경되고 있을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것들 좀 더 사고, 좀 나쁜 것들은 좀 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편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MSCI, 모간 스탠리 지수도 좋은 기업들을 넣고 좀 이상한 기업들을, 좀 약한 기업들을 빼고 하듯이, 예,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계속 바뀌니까요. 예. 그런 와중에 좀 더 괜찮은 기업은 과도하게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나쁜 기업은 좀 더 나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니까요. 항상 상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항상 욕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감정의 선이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예. 어디가 끝인지 지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예,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죠. 예, 나중에 AI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AI가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탐욕을 AI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AI가 삼성전자 10만원 갑니다 라고 AI 계산을 해봤자 우리 마음은 이제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가버린다니까요. 10만원이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게 정말 맞다면 내일 바로 10만원 가버리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AI가 분명히 10만원이라 했는데 10만원 이상 가버립니다. 11만원, 12만원 가버립니다. 왜? AI가 10만원 간다 했으니까 10만원이라는 건 이제 마지노선이 되고 11만원에도 사는 거죠. 왜 사는지 몰라. 남들이 사니까. 그럼 AI는 벌써 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틀려버립니다. 내일. 예, 그러니까 AI가 내일 몇 분 몇 초에 10만원 간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탐욕, 그 다음에 반대로 공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AI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원 간다 라고 이제 딱 발표를 한 거죠. 내일 1시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만원이 갈까봐 무서워서 주식을 더 팔아버리는 거죠. 예. 원래는 팔면 안 되는 사람들도 안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5만 3천원쯤 가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진짜 5만원 가는가 싶어서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웃기죠. 예, 호가에 의해서 체결이 안 되면서 갑자기 49,000원, 4만원이 되는 거죠. 야 4만원이 돼버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어이구야, AI가 5만원 간다 했는데 5만원 갈 줄 알았는데 4만원이 됐다고? 그럼 더 나쁜 건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4만원에도 미친듯이 파는 거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AI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뿐이지 결국 최종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가 모든 주문을 넣고 매수 매도를 다 한다면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주문을 계속 넣는 그런 시스템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간혹 AI가 주식 가격을 맞춘다, 돈 내면 대박 난다 이런 광고들 나오면 믿지 마시고, 예, 그냥 이제 과대 광고이니까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지금 진행 절차 과정에서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EU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시정 조치 10월 초까지 무조건 내라.
EU 집행위원회 양사 합병 관련 2대1 문의 답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수 핵심 퀴즈인 EU 집행위에서 필요 정보 적시 제공해라. 뭐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항공에 아는 지인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제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거의 뭐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조금 약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좀 최근에 좋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죠. 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불 때마다 주가가 붕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렇다고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도 괜찮아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대출도 좀 갖고 있고 사채도 좀 갖고 있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수익 나면 이자로 다 이익이 줄어드니까 단기 차익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저쪽으로 만약에 합병이 안 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인데 주가가 이제 너무 내려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뭔가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제 가만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과거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워낙 잠을 많이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럼 뭐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지금 11,000원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조금 불안하면서도 기회인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에 셀트리온 합병 이슈를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라지면서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어떤 합병이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이 주가 움직임이 활발해야 하는데 지금 안 활발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나 IDT 요 회사가 좀 알짜거든요. 요 회사도 지금 많이 좀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재무 구조도 좋고 알짜입니다. 예. 배당도 많이 주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이죠. 에어부산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완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급등하고 다시 이제 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이제 240일 수렴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3사 중에서 이제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을 좀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시장이 도는 루머야 너무 많고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도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은 그래 그렇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호가창도 이렇게 이제 쭉 매일 들여다보면 지금 호가창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죠. 2분기 이익 볼까요? 잘 나온다니까요. 26억 곱하기 4 하면 그거 100억 찍잖아요. 100억 찍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1300억 밖에 안 하잖아요. 회사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깨끗한 기업입니다. 깔끔한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나도 항공도 지금 뭐 실적 괜찮고 예.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평선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렴되고 가격도 10,000원 대비 11,000원 뭐 나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툭툭 떨어지는 뭐 11,000원 이하에서 언더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뭐 11,000원 부근에서 나온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요. 얘네들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제 유가.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이제 1,200원대에서 보시다시피 1,100원대, 1,400원대 그리고 1,20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로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거든요. 항공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WTI도 쭉 한 70달러, 60달러 때까지 빠질 때가 이제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공주들도요. 예. 지금 항공주들 제주 진에어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쭉 내려앉았죠. 진에어, TA, 그 다음에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항공주의 흐름은 항공주 뭐 합병을 떠나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의한 어떤 업황 조정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70대로 간다. 그러면 움직임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3분기가 또 관광 뭐 여행 가장 초호황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무 실적도 개선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공주와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주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얘기 드렸듯이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뭐 항공주를 산다 하더라도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항공주를 다양하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하니까 뭐 이것만 몰빵했는데 이것만 떨어지고 제주항공, TA항공, 진해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항공사들이 뭐 실적이 좋다니까 소형 항공사만 샀는데 맹걸 대한항공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웃기죠. 그냥 업황만 보라며, 업황만 보면 된다며, 업황 좋아지면 다 올라간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면 업황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밸런스에서 최고로 수혜받는 기업이 한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쪽 위주로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이 반등을 노려서 어떤 주식은 굉장히 또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A항공이 좀 그런 케이스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펀드 매니저들의 클릭이거든요. 예. 해치 펀드 매니저, 뭐 국내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시점, 예.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각을 겸비한 투자자들은 이제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그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가 연봉을 받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꿰차고 있다.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고수반열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을 쭉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업황에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수급이나 전체적으로 박자가 다 떨어지고 앞으로 좋아지고 흐름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사면 수익이 엄청 나겠구나 하면 그쪽 위주로 자신의 포트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수익을 내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 약간 투기적으로 바뀌면서 주식 투자로 대박을 친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10,000명에 1명 정도. 그러니까 뭐 서울대 합격한 것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울대도 많이 합격은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또 경제학과 1등 수석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완전 초고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서울대 탑 찍고 변호사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탑 찍으면 막 손흥민 수준 되잖아요. 연봉 막 100억, 200억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으로도 그렇게 100억, 200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 탑 찍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 이제 그런 사람 외에는 그냥 우리는 다 똑같다. 일반인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헛된 희망 꿈꾸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유지하면서 포트 비중 유지하면서 좀 기계적으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시스템과 흐름을 좀 파악하고 이제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고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때문인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이 된다면 이제 항공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지금 항공주들을 조금 분산해서 분할로 좀 투자를 해두면 뭐 3분기나 하반기쯤 갔을 때 좀 수익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가면 뭐 일시적으로 뭐 급등락할 때 주가가 빠질 때 뭐 급락할 때 이럴 때 조금씩 담으면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보시면 진에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러다가 한번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툭 나오고 갑자기 툼에 나올 때 뭔가 이상하게 많이 하락할 때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11,000원인데 뭐 갑자기 시장 흔들리고 막 이러면 10,000원이 막 깨지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담아야 되는 거죠. 뭐 지금 11,000원인데 이러한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EU 합병 뭐 이슈가 악재로 막 쏟아져. 갑자기 뭐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막 주가가 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절매 물량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감정적인 사람들의 아까 얘기했던 AI가 5만원 간다고 했대. 근데 55,000원에 안 팔 사람들도 5만원이 되니까 무서워서 파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주식을 던지면서 45,000원 4만원이 돼버리면 그거는 원래 AI가 말했던 5만원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인 거죠. 이게 10,000원이 깨질 때 뭔가 갑자기 뭐 9,000원, 뭐 9,500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도 지금 잘 돌아가고 차입금도 갚고 있고 합병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자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가 하락은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아시아나항공보다 아시아나 IDT가 더 실적이 지금 괜찮으니까 아시아나 IDT가 뭐 10,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더 메리트가 넘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이러 하다가 대한항공에서 합병 의지를 강하게 표력해버리면 갑자기 상한가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주식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매집이라는 걸 또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슈 뭐 관련돼서 항공주 업황 그다음에 종목 뭐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이 자기 머릿속에서 잘 이용하는지 아니면 잘 실천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느냐 그렇게 해본 다음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정말 한 10년, 20년, 3, 40년 하신 분들도 늘 주식시장 어렵다. 굉장히 난해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짜잡아도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왜 주식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게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